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먼저 육군 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군 5명에 대한 흉상 철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 이 흉상 모두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흉상 이전 얘기가 나온 배경이 뭡니까? 예, 먼저 이 흉상은요, 지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3.1절 99주년을 맞아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독립전쟁의 영웅인 김좌진, 홍범도, 이범석, 지청천 장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 등입니다. 그런데 지난 25일에 국회에 출석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요, 해당 자리에서 흉상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흉상 철거가 이루어진다면은 2018년 3월 흉상이 설치된 지 5년여 만이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공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고국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공식화했다는 것은 사실상 결정난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흉상 이전 때문에 상당히 좀 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반국가 세력이다 내지는 공산전체주의라는 이런 이념 대립을 촉발을 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이종섭 장관은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육군사관학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고 있고요. 공산주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상 이전 문제로 좀 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 총선을 앞두고서 이 문제를 좀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사 이전론을 또 재점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그 얘기는 결국 홍범도 장군을 문제 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예,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요, 특히 홍범도 장군의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육사 교내에 동상을 설치할 때부터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고 말했는데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비롯해서 현재 육사에 설치된 동상이 특정 시기에 활동한 인사들에 편중됐다는 지적까지 감안해서 이들 동상을 전쟁 영웅을 기리는 별도의 장소에 모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군에 홍범도함도 있거든요. 이것도 명칭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논리 일관적으로 보자면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은 향후 홍범도 장군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 과정을 거쳐서 필요할 경우에 국방부 내에 있는 흉상과 잠수함의 이름 등에 대한 추가 논의는 물론이고요. 과거 서운 수여 자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결국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경력 이게 뭐 중요한 것 같은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국방부의 주장처럼 홍범도 장군이 1927년도에 소련 볼셰비키당에 입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0년 뒤인 1937년도 스탈린이 그를 일본인과 닮았다는 이유 등으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고요. 홍범도 장군은 해방 이전인 1943년도 카자흐스탄에서 타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념 문제를 삼기에는 너무 이제 일찍 돌아가신 분이라서 조금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홍범도 장군 뭐 유명한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한테 대승을 거두었죠.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 전투고 뭐 다들 알겠지만요. 자, 봉오동 청산리 전투 지난 7일 이 배우자 유해 송환 이후에 합장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물적 지원으로 치러온 전투인데 최근에 이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현충원에 합장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이 어색한 것은 이분이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1945년 이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쵸? 윤석열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얘기했지만은 광복절도 1945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기가 좀 안 맞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그 항일운동에 대한 공을 저희가 또 인정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념 문제를 삼는 것은 좀 어색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자, 독립기념사업회나 뭐 광복회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예, 독립기념사업회와 광복회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범도 장군 우당 이회영 신흥무관학교 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요,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의 기원인 독립전쟁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라고 비판을 했고요. 특히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요, 이종섭 국방장관을 향해서 민족 양심을 저버린 이종섭 어느 나라 장관이냐면서 판단 능력이 없으면 퇴진하라 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종찬 회장은 이회영 선생님의 이제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은 좀 매우 과한 논쟁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유승민 전 대표도 요즘 이념 과잉일 소지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국가에서 훈장을 줬거든요. 그게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럼 다 같이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좀 지금 이념 과잉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이 철거가 된다면 그 자리에 어떤 인물로 채워지는 겁니까? 예, 한미 동맹을 강조할 수 있는 6.25 전쟁 영웅들의 흉상을 건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군 창설의 주역인 백선엽 장군, 그리고 메가더 장군, 그리고 4년제 육사 창설을 이끈 벤플리트 미국 장군의 흉상 건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기존 흉상의 철거 시점 등에 대해서는 여론 추이 등을 좀 더 검토한 뒤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관련해서 정치권 입장 잠시 후 총선 열전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식입니다. 자, 오늘 이 대표 취임 1주년 되는 날인데 어떻습니까? 1주년 되는데 뭐 기억에 남는 장면 있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네. 이제 거대한 야당의 지휘봉을 잡았고요. 네. 무려 78%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일성은 재집권이었고요. 방법론은 민생이었는데요. 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해서 윤석열 정부 견제에는 좀 미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대응력이 약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또 혁신위원회를 열었으나 혁신위원장이 불미스럽게 사퇴하면서 많은 리더십에도 좀 타격을 입은 그런 상태로 저는 평가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뭐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또 검찰 출석이 있습니다. 5번째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가 SNS 통해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 검찰 수사를 망한 소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망한 소설 대북송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를 하면서요. 네.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2019년도에 800만 불을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 라면서요. 2020년 3월에 김성태와 도지사가 참석하는 마스크 10만 장 전달식 개최 요청을 받았는데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0억 원의 뇌물을 주고도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조차 못하는 사이라니 줄거리가 너무 엉성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 김성태는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서 만날 생각도 없어서 접근을 기피했고, 마스크 전달식은 의도를 간파하고 거절해서 전달식 없이 기부했다고 적었는데요. 이를 삭제하면서 해당 내용으로 변경해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지금 검찰이 사법 방해 의혹으로 측근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수사를 받았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위증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근택 변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 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지금 비서실장 하고 있는 분까지도 다 지금 수사가 들어가려고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 방해 의혹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좀 더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대표 향한 검찰 수사 관련해서 9월 구속영장 청구라는 최대 고비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앞으로 이 사법 리스크 또 개파 갈등 또 개딸 논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예,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매우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국회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재판 출석 내지는 검찰 소환을 감당하기도 매우 좀 힘든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 사퇴할 것이라는 사퇴론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고, 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체포동의안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넘어야 될 상황으로 보여서요. 매우 산적한 과제가 지금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인천 검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국토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고요. 부실 시공 책임이 있는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
LH의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서 2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게 영업정지 10개월입니다. 또 국토부는 위법행위 무관용 처분키로 했다 입장을 냈는데요. 10개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요. 예. 최종 결정까지는 약 3에서 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이제 영업정지라는 것이 내려지게 되면은 네.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신용도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 반면에 또 지금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효력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기업들이 사실은 집행정지 같은 거를 청구를 해가지고 재판 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가처분으로 네. 그 효력을 또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또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규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천 검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거동에서의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서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는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했고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LH 아파트 중에 비공개였던 2개 단지에 대한 철근 누락 규모도 지금 확인이 됐네요. 예, 27일 LH에 따르면요. 충남 공주 월송 A4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에 154개 45%인데요. 그래서 전담보강 철근이 누락이 됐고요. 아산탕정 2A14 아파트에서는 무량판 기둥 362개 중에 88개 24%의 철근이 빠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철근 누락 15개 단지에 포함된 곳들인데요. 당시엔 조사가 덜 끝나서 철근 누락 규모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철근 누락 단지가 지금 꽤 지금 많은데 이거 입주민들 지금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도 이어지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 입주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도 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시행사나 뭐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그를 통해서 손해를 또 전보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뭐 순살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후분양이 떠오르고 있다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 조속한 보수 보강공사도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실은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신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상당히 지금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 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또 법제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그 입은 손해만큼을 전보받기가 배상받기가 그렇죠. 매우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사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는 하고요. 또 그 전에 일단은 뭐 소송적인 조치를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